저는 청소년기에 가족이 정신장애를 위반됐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정신재활센터로 직업이 굳어진 가족입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하고 많이 겹치는데, 제가 지금 정신보건 건강복지법이 95년도에 제정되면서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제정되면 국가에서 결핵차람 모든 걸 담당해갖고 이렇게 모든 게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년 후에도 거의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지금은 한 5만 배대에서 9만, 10만 배대로 병상이 확대된 걸 보면 제도는 마련됐지만 정책은 좀 후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15조가 폐지됐는데 이 계기로 타 장애인과 함께 고용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전국 장애인이 260, 정신장애인이 한 10만 정도 되는데 한 4%.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집에 해놨지만 2001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가 됐음에도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1급, 2급, 3급으로 분리를 해서 중증으로 분리해놓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2000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01년도에는 300명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 원인은 현재 장애인 판정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상별로 또 기능별로 장애 판정을 하다 보니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제일 그 장애의 당사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연금관리공단에 올라가면 사실은 서류 심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서류의 판정에 따라서 장애 탈락 기준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장애 등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가 10만 정도 되니까 결국은 9만 정도 병상수가 있으면 심한 장애 1급, 2급, 3급은 전부 격리나 수용 상태에 있다고 보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30만 내지 40만 정도 되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담당 주치 지금은 그 규정에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또 거기에 증상에 따라 그래서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열심히 치료해갖고 증상이 좋아지면 장애에서 탈락이 되고 오히려 치료 않고 있을 때 장애 등급을 받아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작용이 가족 입장에서 있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치료를 해서 물론 증상면이나 기능면으로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조현병이나 진단명이 되면 사실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해결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우리 회원 중에 상급 받기가 어려운데 30대예요. 근데 취업을 본인이 가족도 없고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급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현재는 전기 기사를 따갖고 본인이 운전을 해서 전기 회사에 지금 정식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사실 심하지 않은 장애에 장애 등급을 줬을 때 그 직업자활이라는 여기서 탈락이 안 되고 고용주나 이쪽에서도 사실 취업을 해갖고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편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해갖고는 취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는 안 돼. 예? 그 비교니까 지금은 가서 계속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고 뭐 그 진단명 중에서도 조현병보다는 뭐 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쪽 친구들은 그래도 취업을 해서 많이 자기 쪽으로 가는데 조현병 자체를 진단받았을 때는 증상에 따라서 상당히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다시 한번 의료계 쪽에서는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단 기준을 보면 뭐 남이 물건을 몇 번 훔쳤으면 그게 2급이다 이런 기준으로 지금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당사자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보통 뭐 기초생활수급은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하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기초생활수급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들이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가족 협회에 한 15년 동안 활동을 해봤지만 가족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가족들이 먼저 변화하고 가족협회에 다행히 백종우 교수님이라든지 이영렬 교수님, 권준수 교수님이 사회이사로 들어오셔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걸 좀 어드바이스 받아가며 가족들 교육으로 가주는 게 고용 질을 높이고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족으로서도 또 구구절절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장애 등록을 좀 완화시켜서 등록을 많이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장애 등록과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신질환은 급성기 증상 좋아지고 회복 개념에서 환자의 인권과 환자의 어떤 당사자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정당한 그런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업재활이나 고용 지원이 큰 의미의 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따로 장애가 고정돼서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따로 고용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분을 회복시키는데 하나의 포괄적인 치료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